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여행 가장 나답게. 작가 조헌주. 출판사 북오션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봄날 되세요.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북오션 출판사의 여행 가장 나답게, 작가 조헌주. 프롤로그. 스스로 친구가 되어주는 삶의 여행을 위하여. 최근에 장기간 다녀온 여행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문득 여행 이력서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력서를 쓰다 보니 어느덧 난 16년차 여행자가 되어 있었다.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시작하고 나는 해마다 한국이 아닌 낯선 땅에 발을 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운이 좋았던 것일까? 처음 여행할 때는 호기로웠다. 함께할 친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는지 몰랐다. 의지할 대상이 자신감을 주는 건 분명한 일이다. 그렇게 난 여행에서 누군가와 함께 걷는 방법을 익혀갔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때로는 내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여행에 대한 내공이 쌓여갔다.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용기를 내 혼자 여행을 했다. 홀로 떠나는 여행도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괜찮았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 친하게 만날 수 있었다. 일상에서는 나와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여행하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 이후 내가 부정하던 모습의 나까지도 인정하면서 진정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길을 나서기 전에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리고 여행을 꼭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내면의 질문도 계속되었다. 그 질문 앞에서 난 항상 고를 외쳤다. 내 마음의 소리를 따랐을 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면 후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바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도 길 위에서 알았다. 내가 가진 원초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이다.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느꼈고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됐다. 그리고 뭘 하지 않아도, 뭐가 되지 않아도 스스로 괜찮은 인생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이제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예전처럼 생경하지는 않다. 이미 텔레비전에서도 여행에 관한 방송을 많이 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생생한 영상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곳의 냄새나 감촉으로는 느낄 수 없다. 장소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써 경험했던 일들이고 만난 사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추억이 된다. 16년 전의 여행과 비교한다면 여행하는 방식도 스타일도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여행 방식도 진화하고 거기에 맞춰 나라는 사람도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난 여행과 함께 성장했다. 길면 길 수도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의 흔적들, 그리고 길 위에서 울고 웃었던 모든 여행의 기록이자 성장의 기록이다. 기록들 속에 내가 있고 여행의 끝에서 발견한 건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 내 최고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 나와 함께 매일 가뿐한 느낌으로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삶을 여행하듯 말이다. 내가 여행을 통해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나다움을 찾은 것처럼 이 책을 펼치는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좀 더 충만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나의 여행 기록을 조심스럽게 내민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여행, 미룰 것인가 지금 할 것인가. 2장, 혼자만의 여행이 두려운 당신에게. 3장, 여행은 오직 나다움이다. 4장, 나다움을 찾는 7가지 여행의 기술. 5장, 생활 여행자가 된 후 내 삶이 달라졌다. 후회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라. 내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텔레비전으로 연말 시상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미 지나갔을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을까?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결정적 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이로운 순간.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충만한 시간 말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세상의 복이란 복은 혼자 가져가는 때 같은 것. 이렇게 말하니 아직 나에게 그 결정적 순간은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살아온 인생 중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꼽는다면 아마 낯선 땅을 여행하기로 결심하고 한국을 떠났을 때가 아닐까 싶다. 가보지 않은 세상을 탐험하러 발을 내디딜 때마다 설레고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혈관에 막혀있던 피가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자주 나름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살면서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이다. 어쩌면 남보다 더 후회라는 걸 많이 하기에 안 하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른다. 계속 지나간 일을 곱씹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처방전은 바로 결국 그렇게 될 일은 그렇게 된다는 다분히 식상하면서도 진리와도 같은 말을 내뱉는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명상할 때의 만트라 효과일까? 이 말을 몇 번이고 읊조리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하지만 정작 여행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그 안에서 많은 후회의 순간들을 만나기도 한다. 대부분 그런 순간은 1분 1초를 다투는 촉박한 시간에 내리는 선택의 오류 탓에서 나타난다. 나는 영국 런던에서 그런 후회의 순간을 만들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한국에서 둘째 언니와 언니의 친구가 놀러왔다.
영국 런던으로 여행 왔다면 웨스트엔드 뮤지컬 관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뮤지컬을 봐야 한다며 나는 3장의 표를 예약하러 다녔다. 하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탓에 표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나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구할 수 있었던 표는 레릿비라는 공연이었다. 비틀즈 50주년을 기념해 비틀즈의 히트곡들로 구성한 쇼였다. 런던의 뮤지컬 공연장은 내셔널 갤러리 근처를 중심으로 곳곳에 위치해 있다. 공연장을 찾았다. 공연은 비틀즈를 닮은 4배우가 분장을 하고 비틀즈의 일대를 보여주며 노래를 하는 콘셉트였다. 극적인 드라마라기보다 일대기를 보는 듯했다. 뮤지컬을 볼 기회는 그 하루밖에 없었다. 좋은 공연을 미리 예매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몰려왔다. 그래도 언니의 친구는 나름 재미있게 즐긴 것 같았다.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도로 위로 차들이 아닌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이유를 들어보니 12월 31일 새해 행사 때문에 차들이 통제되었다고 한다.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있었는데 거기도 통제가 되었다. 하는 수 없이 많은 인파에 밀려 걸어야 했다. 그리고 집에 가려면 운행하는 지하철역을 찾아야 했다. 공연장은 템즈강 옆에 있었기에 우리는 템즈강 강을 따라 다리를 건넜다. 템즈강 주변은 벌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벌써 취한 사람들도 많았다. 오직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시간이 늦어서 지금 못 가면 기차가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때 살던 집이 조금 외곽에 있었기 때문이다. 워털루역까지 가서 다른 기차를 타야 했다. 그런데 워털루역 또한 펜스로 막혀 있었다. 기차를 아예 탈 수 없는 것이다. 시간은 흘러 12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왔다. 두려움이 생기자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집 근처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 정류장을 발견했다. 그리고 11시 59분에 버스에 탈 수 있었다. 그게 막차였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왜 내가 꼭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 라는 후회가 몰려왔다. 언니들은 여행을 왔다. 그리고 템즈강에서 새해를 맞는 자정에 세계적인 불꽃놀이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찰나의 순간을 보려고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이긴 했지만 어쨌든 날려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후회라는 놈은 아침까지 나를 괴롭혔다. 결국 그 후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켰다. 밤사이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런던의 불꽃놀이를 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 아, 진짜 어제 집에 귀를 쓰고 올 게 아니라 거기서 밤을 새더라도 불꽃놀이를 즐기고 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기회였다. 여행을 하면서 채도록 후회가 되었던 순간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었는데 난 결정적인 순간을 후회의 순간으로 만들었다. 여행할 때는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며 여행을 한다. 그러면 그 순간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나중을 떠올려 보면 안 해서 후회하는 것은 있어도 해서 후회하는 것은 없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지치더라도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어쩌면 힘들게 경험한 그 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그 일은 추억이 돼 살면서 힘들 때 꺼내볼 수 있는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오늘이고 내일이라고 하지만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인 것이다. 여행할 때는 내가 그곳에 다시 돌아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고려한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똑같은 내일이 온다고 생각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포털 사이트에서 어느 배우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을 접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방송 활동을 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던 배우였다. 순간 정말 믿기지 않아 나도 오보가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를 클릭했다. 정확한 건 없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그 배우의 사망은 사실이란 보도가 나왔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했다. 죽음이란 것이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인도의 바라나시 겐지스 강에 앉아있다 보면 그곳에서 시체를 화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천으로 덮은 시체를 들것에 싣고 나와서 겐지스 강 옆에서 화장을 한다. 천과 시체가 타면서 사람의 실제 발이 보이기도 했다. 윤회 사상을 믿는 인도 사람들은 죽었을 때 겐지스 강에 뿌려지는 것을 가장 원한다고 한다. 바라나시에서는 나도 모르게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삭발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국에 들어오기 며칠 전이라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겐지스 강 옆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긴 했다. 억지로 생각하려 한 것도 아닌데 허망하게 타는 시체들을 눈앞에서 보면서 무섭기도 했고 인생이란 뭘까를 생각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왜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 배우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고.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인생이란 참 허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삶이 있기에 살아야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인생에 결정적 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려면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올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느라 무척 바쁘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이란 점이 이어져 하나의 긴 끈을 형성하는 것이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주는 자체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환희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내 인생 참 괜찮았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환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후회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을 만들며 살자는 말이다. 후회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 모여 내 인생 전체가 되는 것이니까.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넌 끊임없이 이렇게 나약하게 흔들릴 거야. 숨이 끊어질 때까지 평생 흔들리기만 할 거야. 이리저리 흔들리는
20대를 보내던 나는 파블로 피카소가 남긴 이 말 앞에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다.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삶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도 합세해보자 생각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 공무원 시험을 보았었다. 물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제 말이다. 내 길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만 하던 시기였다. 내 마음은 동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서쪽이 편하게 가는 길이라고 한다. 고생하지 말자고 한다. 누구든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시도해보지만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만 되어 있는 것 같은 시기 말이다. 그럴 때는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꾸만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낀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자꾸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다.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피카소의 말처럼 진짜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된다. 악마의 속삭임에 놀아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시간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니 그런 시간 앞에서 나만 뒤처진다고 절대 초조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만의 삶을 찾는 과정이다. 조연으로서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말이다.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칫 뻔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경험해보지 않고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기는 힘드니 말이다. 어떤 직업에 대한 이상만 갖고 있는 것과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부딪히며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느껴야 한다. 나는 주어진 모든 일에 도전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였다. 고등학교 때 단체 관람으로 본 뮤지컬 하나가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방송, 뮤지컬 작가의 꿈을 꿨다. 그리고 관련 학과에 진학했고 방송국에서 바로 일할 수 있었다. 어쩌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간 방송국 일은 나와 잘 맞았지만 그 이후에 나와 잘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 채플린 말에 격하게 공감하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어떠한 비극일지라도 직접 경험하고 나면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다. 많은 것을 시도하다 보면 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일이 즐거울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간사해서 그게 익숙한 일상이 되면 회의를 느끼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그럴 때는 과감히 딴짓을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자신이 해온 일과는 다른 일을 해보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딴짓을 할 때 불안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인생에서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딴짓을 하다가 원래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면
자신의 자리에 감사하게 돼서 좋은 거고, 아니면 딴짓이 새로운 나의 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유대인에게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다. 7년 만에 1년씩 휴식을 하는 제도로 현대에도 대학을 중심으로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가끔 안식년이라고 말하며 일을 1년 동안 쉬는 사람을 보았다. 그때는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했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에 평생 일하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나 보다. 그런데 생각보다 1년은 굉장히 빠르게 흐른다. 그리고 그 안식년을 잘 지내고 온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면서 삶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았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업이 자신을 대표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이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안정을 느끼는 타입일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안식년까지는 힘들 수 있겠지만 단 며칠만이라도 완전한 휴식을 즐기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 또한 나름 안식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내가 한 것은 영국에서 직접 살아보며 여행하는 것이었다. 내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속에 꿈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는 기회가 왔을 때 실행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자락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여행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글 쓰는 여행가라고나 할까? 여행 작가라고 한정 짓기에는 조금 광범위하다.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여행을 하면서 일도 하고 돈을 버는 디지털 노마드족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게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다.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나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도 몰랐을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길 위에서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나 또한 여행의 길 위에서 나만의 답을 찾았다. 여행을 하려면 물론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무엇보다 간절함이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다. 그만큼 간절하기에 떠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기적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오는지도 모르겠다. 그 후에는 같은 일상을 살더라도 더 풍성하게 느껴질 것이다. 다른 게 아닌 본인의 시야와 마음 자세가 변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는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타인에게 비친 나를 신경 쓰느라 나로 살지 못한다. 그리고 사회가 규정하는 나의 주소대로 살아야만 하는 의무를 느낀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너무 많은 호칭으로 사느라 정작 본인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모두가 슈퍼맨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삶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 순간이 되기 전에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권하고 싶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제일 가슴이 뛰는지, 그런 사소한 모든 부분을 알아가는 시간 말이다.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눈에 빛이 난다. 온전히 자신에게 충실하며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이제 그 한 가지를 찾았다면 에너지를 분산하지 말고 한 곳으로 모아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 피카소처럼 말이다. 사소한 것에 낭비하지 않은 힘은 내가 어떤 하나의 길을 정하고 간절하게 에너지를 쏟아나갈 때 가능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때 자신이 가장 원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결핍은 축복이다.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올 때? 더운 데 있다가 차가운 곳으로 갈 때? 뭐가 그렇게 소박해요? 나는 평소 행복한 삶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답변이 나에게는 가장 신선하게 다가왔다. 단순하지만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듯 했다. 결핍되어 있는 것을 채워주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물질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정서적인 부분이 크다. 하지만 결핍이란 것은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나는 내 삶의 결핍 때문에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만족하면서 살았다면 여행을 가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딘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기 위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나에게는. 시골 군인 아파트에 살던 나는 시골이란 환경도, 군인 아파트라는 환경도 싫었다. 좁은 곳에서 아웅다웅하는 모습들, 세상이 여기가 전부인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싫었던 것 같다. 어쩌면 그것도 나의 결핍이었다.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한 나의 결핍. 그래서 무작정 동경했다. 그리고 꿈을 꿀 수 있었다. 결핍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 모든 것을 가지진 않았지만 가졌다고 생각하며 뭔가를 갈구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나는 그것도 복이라 생각한다. 나 또한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쨌거나 결핍이 많은 아이였다. 결핍이 많다는 것은 꿈과 욕망이 많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 환경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다. 그럴 때는 내 의지를 강화해야만 한다. 그래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핍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세계 전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지금 원하는 곳은 다 여행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뤄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나는 성장했다. 결핍은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물으면 돈과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시간이 많은 20대는 돈이 없고 돈을 버는 30대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못 떠난다고.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어쩌면 결핍이 없는 거고 여행에 대해 간절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꼭 여행을 해야 한다기보다 본인만의 스타일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다.
여행을 하다 보면 결핍된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익숙하지 않기에 결핍이 더 커지는 것이다. 결핍은 불편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 안에서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얘기했지만 여행 중에 결핍된 상황을 최고로 느꼈을 때는 바로 쿠바에 있을 때였다. 모든 것이 결핍돼 불편한 쿠바에서 인터넷을 하지 않고 11일의 시간을 견뎠다. 하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결핍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치더란 얘기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것이다. 결핍된 상황에서의 응집은 서로를 더 끈끈하게 만든다. 그렇게 스마트폰이 아닌 사람들과 소통하며 값진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는 지금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때로는 결핍된 상황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굳이 만들어서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자.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가짜가 아닌 진짜의 모습으로, 날것의 모습으로 말이다. 인도 여행을 할 때 동부에 있는 콜카타에 갔었다. 콜카타는 마더 테레사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때 자전거를 개량한 사이클 릭샤, 여기서 말하는 릭샤는 인력거를 얘기합니다. 릭샤를 탔다. 릭샤 아저씨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릭샤를 끌고 있었다. 나는 그 아저씨께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돈을 지불했다. 아저씨가 무척 해맑아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굳이 신발을 사다가 신겨주었다. 그런데 아저씨의 발밑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저씨의 결핍이라고 생각해서 채워주려던 부분이 아저씨의 결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저씨의 발밑은 너무나도 두꺼워져 감각이 없을 것 같았다. 오랜 시간 동안 신발 없이 살아 이제는 신발이 더 불편할 것만 같았다. 내가 너무 내 식대로 해석하지 않았나 싶었다. 아저씨는 끝까지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여행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아저씨는 누구보다 떳떳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결핍은 언제나 자신만의 기준일 뿐, 내 생각을 아무데나 대입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생각하는 결핍이 상대방에겐 결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핍에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결핍은 내 인생에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힘이었다. 때로는 결핍 때문에 불평한 적도 있다. 예를 들어 풍족한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남들의 인생은 참 편해 보인다.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열심히 살아야 할까?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다. 누군가는 굉장히 쉽게 모든 일을 이루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부유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스스로 선택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핍이 있어서 간절함이 생겼다. 무슨 일이든 간절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된다. 나에게 결핍이 없었다면 도전이란 것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주어지는 나의 인생에 불평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뭔가에 간절하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초점이 꿈에 맞춰진다. 꿈을 이루는 방법을 찾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성큼 다가간다는 뜻이다. 행동부터 시작되니 말이다. 나는 여행이 간절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었다. 떠나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 각자의 간절함을 가지고 떠난다. 그렇게 내가 깨닫고 움직일 때 인생도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렇게 여행은 결핍된 상황의 나를 오롯이 던져놓는 일이기도 하다. 그 안에서 온갖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된다. 그리고 온전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만든다. 간절하게 되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말이다. 이쯤 되면 결핍은 축복이다 라는 말에 공감할 수 있을까? 여행을 하면서 내가 알게 된 것. 여행, 가장 나답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